네, 이어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5층 건물을 직접 철거했던 업체, 알고 보니까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안전을 고려한 철거 순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의 5층 규모 건물. 이 지역 재개발 공사를 시행한 현대산업개발은 여러 단계로 도급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거공사 제하도에 관해서는 한솔 기업과 계약 외에는 된 제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고 당일 철거 작업을 진행한 직원 4명 가운데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소속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광주에 있는 또 다른 업체 백솔건설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백솔건설은 철거 작업을 주로 해온 직원 5명 규모의 작은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기업, 백솔건설로 이어지는 3단계 재하청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 2곳이 재하도급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철거업체 직원과 감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 실제 공사한 업체입니다. 그 철거 공사 장비도 동원이 됐고요. 인력도 동원이 됐고. 이들 철거업체는 안전도를 반영한 애초에 작업 순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솔기업이 낸 해체 계획서에는 강도가 가장 낮은 옆면부터 떼어낸 뒤 뒷면과 앞면 순서로 철거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작업은 뒤쪽 벽면을 먼저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건물 하중과 충격을 고려해 결정한 순서를 어긴 셈입니다. 맨 위쪽도 일단 그 전체를 갉아먹은 것이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1번, 4번, 1번, 3번, 2번 사업으로 실시한다는 이건. 경찰은 붕괴 원인 조사와 함께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사이에 적절한 계약과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형 참사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 높이로 쌓인 높다란 흙더미에 굴삭기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4층 건물 내부와 뒷면이 모두 뜯겨나갔고 도로 방향의 외벽만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난 9일 무너진 5층 건물의 철거 당시 모습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해당 건물은 2달 전인 4월 7일 같은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됐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아니 굉장히 불안했죠. 봐보세요. 저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그 벽돌 하나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변에 고층 건물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시정연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인사사고는 안 나죠. 지난 4월 민원이 제기됐던 철거 건물입니다. 이번 학동 사고 현장과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정류장과 고작 한 정거장 차이. 그런데 이 4층 철거 건물 앞에도 버스 정류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이곳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뒤를 생각해서 옮긴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뒤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빠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민원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 동구청은 이틀 뒤에야 철거 회사에 전화를 걸고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간 건 민원이 접수된 지 사흘 뒤 건물이 완전히 해체되고 난 뒤였습니다. 지정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철거를 이제 감리가 그렇게 충분히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철거가 벌어졌던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시민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번 광주 사고는 2년 전에 있었던 잠원동 붕괴 사고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번 사고처럼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숨졌고 예비 신랑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옆으로 무너져 내린 어이없는 사고. 2019년 서울 잠원동과 2021년 광주 학동의 건물 붕괴 사고는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건물 측면부터 철거를 했고 상부가 아닌 하부부터 무차별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잠원동 소리 만나면 말이 막혀서 내 딸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숨졌고 예비 신랑은 중상을 입어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만 수천만 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 피해 보상 문제 역시 기약이 없습니다. 철거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7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과 건축주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 2년이 지났는데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관했어요. 그동안 검사가 3번 교체가 됐어요. 다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죠. 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문의하자 검찰은 철거를 의뢰한 건축주 등에게 건물 붕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관계기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판결을 받으면 돼요. 안 하니까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의 사항, 교육, 그러한 것들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잠원동 사고 발생 2년이 됩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나온다 자책감이 더 커요. 딸아, 내가 너도 못 지켜줬는데 저 사람들도 못 지켜주는구나. 법규정이 바뀌었어. 재발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더 커.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구나.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행이 됐다 해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김부겸 총리를 만난 경제계 대표들. 작정한 듯 민원부터 쏟아냅니다. 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경영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 불상의 과도한 처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과 일주일 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고개 숙여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대신 현장 소장 등 안전 책임자들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됐더라도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됩니다. 붕괴된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고 버스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라 법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기 위해선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묻는 등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살아있었으면 공무원들이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 작업 허가 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겠죠. 사고 책임은 현장에 있는데 사업주를 왜 처벌하냐고 따지던 경제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